오늘은 동작구에 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왔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사당동 두산 위브 트레지움 아파트에 왔는데 오늘 사당에 집사한 분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아니고 좀 남성역 근처로 해서 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임장을 했거든요. 혼자. 근데 이제 세입자분도 계시니까 이게 실례잖아요. 근데 또 막 안고서도 막 너무 대충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저는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고 멋진 남편과 귀여운 35개월 여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가 그 이제 신혼부부 때 그냥 막연하게 집 한 채는 사야지 라면서 시작을 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19년도쯤에 이제 집을 매매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상승장의 시작이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상승장이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점점 집값이 오르더니 폭등장이 왔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일단 도전을 하자. 주변에서 조금 청약이 됐었어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청약을 아무데나 하자, 전세를 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을 했는데 인천에 한 단지가 그때 됐어요, 당시에. 네. 그때 됐을 때 조금만 그 금액을 제시하면은 좀 입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얻어서 이쪽에 이제 매매를 해라 그냥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예비 당첨이었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들어갈지 말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 가자 계약을 하게 됐고 아예 2년 동안 이렇게 잊혀졌어요. 그 집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죠.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네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23년 초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하락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입주를 하기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럼 전세를 주자. 우리 전세 주기로 했었잖아. 이랬더니 전세를 주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여가 많이 적어져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모아둔 돈이 좀 적어서. 그러면 이제 좀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자산 재배치도 협의를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생애 주기에 큰 변화가 왔잖아요. 아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청약을 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얼른 팔아버리자 생각을 해서 팔고 그냥 지금 사는 주변에 매매를 하자 생각으로 빠르게 공인중개사 비만 뺀 제외한 거의 무피에 매도를 해버려요. 이제 다음에 집을 살 때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좀 사자 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강의를 들은 건 아니었어요. 또 그때도 이제 뭐 카페 보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죠. 실거주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건데 네네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실거주용으로 봤었죠. 아이가 생기니까 거주의 이제 거주의 안정성과 환경,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실거주 집을 엄청 봤어요. 그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경기도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봤죠. 친구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약이 된 친구들이 다 이제 경기도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저런 데로 나도 꼭 이사를 지금 가야겠다 해서 좀 조바심이 나서 좀 많이 보게 됐어요. 혼자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그 인스타나 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알고리즘에 부동산 강의가 들어왔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 자산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게 거주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여기를 이런 방식을 하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남편이 프리랜서인 점이랑 제가 이제 월급 소득이 좀 적은 점을 알았어가지고 대출이 되게 굉장히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걸 은행에 가서 알게 됐어요. 네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종잣돈 범위에서 취득세 정도만 대출을 받고 종잣돈 범위에서 매수를 하자. 이제 나머지는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리스크 대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종잣돈 범위에서 이제 구하게 됐는데 갭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까지 이제 좀 러프하게 보고 거기서 좀 깎을 수 있으면 깎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3천만 좀 더 주면 집값, 이게 단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좀 신용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그러면은 매수를 하자 해서 신용대출 조금 받고 이 집을 매수하게 됐고 매매가 자체는 9억 4,800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세 차익으로 들어간 거는 3억 4,800입니다. 잘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거의 서울에 있는 상급지, 중급지 정도의 아파트들을 거의 다 임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독서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항상 독서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강의에서도. 그래서 독서를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왜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뭐 실거주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속도, 화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도 했고, 같이 임장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뭐 오늘의 뭐 이제 할 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꾸준히 오늘 하루라도 뭐 시세 체크라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든데 그래도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요, 억지로라도 맞아요. 하게 억지로라도 되니까. 하게 되니까. 네, 하나라도 하게 되잖아요. 꾸준히 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 3억 5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운동이 네, 3억 네, 5천이 네. 됐어요? 저희가 근데 신혼이 좀 길었어가지고 많이 모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남편이 좀 컸는데 남편이 네. 좀 돈을 모으자라는 주의였어요. 저는 약간 네. 사치는 안 하는데 2, 4만 원짜리 이렇게 막 사고 네네네. 그런 새는 소비. 많이 싸웠었죠, 신혼 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남편이 맞았었죠. 토리님이랑 비슷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식비를 제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삼겹살 먹을 거 뒷다리살 사서 먹고 신혼 때 좀 많이 그래도 네. 아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밥 많이 해먹고 가서 뭐 회사 가서 도시락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집값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혼 때 저는 조금 부모님 도움 3천 정도를 받았지만 남편은 도움 없이 해가지고 네. 9천 정도의 그냥 그 35년 된 빌라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거기 바퀴벌레도 엄청 나오고 그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래도 그게 신혼이니까 맞아요.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그 기억은 아직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시작으로 하니까 저희가 20평대의 아파트를 가도 23평대의 아파트를 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했어가지고 거주 분리를 해도 저희가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23평에 지금 어쨌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아이랑 같이. 네. 근데도 저희는 불만이 없어요. 뭐 그렇게 좁더라도 원래 이렇게 삶을 했었으니까 더 투자로 가기 좀 발판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내가 좀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하면 맞아요. 점점 뭔가 커가는 그런 네, 성장감도 네, 있고 네, 네. 좀 넓게 갔을 때 그런 만족감 이런 것도 맞아요,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되게 그렇게 비슷하게 네, 시작을 네, 했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살려면 9억, 10억 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정말로. 그냥 이제 쉽게 되는 거는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코로나 하면서부터 조금 수입이 작아지고 아이도 생기니까 막 쿠팡 가서 투잡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너무 고생 많이 했죠. 멋있으시네. 저만 바꾸면 된다. 그런 생각이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소비를 통제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소비 패턴도 많이 바꾸고 임장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자산 증식을 네. 목표로 하자. 아쉬웠던 거는 이 집을 사면서 네. 제가 그때도 남편이 바빠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임장을 했거든요. 혼자. 근데 이제 너무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제 매물 임장이니까 그래도 이제 갔는데 이제 세입자분도 계시니까 이게 실례잖아요. 근데 또 막 안고서도 막 너무 대충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기름에 있는 단지랑 비교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부동산에서 계속 그날따라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해라, 저희 집 해라, 뭐 여기 해라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저는 육아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여기 해당 단지에 부동산들한테 다 전화를 못 해본 게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투자금에 맞는 게 있었는지 체크를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그건 제가 진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만 보고 네. 이거를 선택을 하셨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사실 보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또 뭐 괜찮은 거 없어요 하고 또 던져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기름이랑만 비교를 하고 이 금액을 깎으려는 생각만 했었지 그 생각을 나중에 이제 네, 나중에 또 후회했죠. 또 금액에 맞게 했어가지고 네네. 적정선에서 잘했다.
그리고 매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깎고 거래하신 걸로 아는데. 네. 이 정도 실거래가가 그때 당시에 됐었고, 예를 들어서 뭐 8억 8천에 계속 실거래가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한 곳은 비확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확장이면, 한 2천 정도를 깎고, 그 다음에 수리 상태를 봤더니 약간 한번 수리를 하는 게 좋을 것도 같아서 거기서 500을 더 깎으면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졌죠. 결국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은 다는 못 깎았지만 그래도 2,200 정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확장, 비확장, 뭐 부분 수리 이런 거에 따라서 한 3천만 원 이렇게 내외로 맞아요. 조율을 하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질적으로 되게 불안한 감정을 되게 많이 갖고 태어났대요. 지인들이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리스크를 어쨌든 안고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옛날에는 이 불안이란 감정을 안 좋게만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은 이제 불안이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불안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임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동으로 옮기니까 불안도 확실히 적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부자가 될래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건 아니었고 이 투자 결정을 했을 때 그냥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추후에 뭘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돈이 제한을 걸어오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되게 강력한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워킹맘들이 되게 좀 바쁘잖아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동기가 강력해서 꾸준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아기 키우고 하면은 되게 힘든데 아까 네네. 단지를 보실 때 저는 아기를 안고 그걸 봤다는 게 너무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력이 이렇게 수반이 돼야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게 좋은 단지들은, 그러니까 좋은 그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좋은 동 있잖아요. 네. 그런 동들은 아기랑 같이 다니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그렇게 임장 가족끼리 하면 저희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아기가 어리면 또 좋은 게 있긴 있죠. 약간 부동산 조기 교육. 신혼 사치를 그냥 해 이러면서 그냥 사치를 하면 가방이라도 남잖아. 그랬는데 제가 이제 2, 4만 원짜리 그때 많이 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소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모르고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싸웠었는데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부터도 더 이 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곧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이제 40으로 가는 나이인데. 아, 정말요? 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돈을 아껴서 꾸역꾸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돼요. 제가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 소비를 하고 싶었던 것도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소비를 하자는 거죠. 이게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이제 이제 사람들이 아파지잖아요. 저희 나이가 되면. 이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면서 좀 쓰는 소비를 지향하고자 그래서 이제 투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쨌든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 소비 통제도 같이 가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때 왜 특강에서 3, 4멘토 말씀 1년 전에 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4멘토를 한번 알아볼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 흐름 만들어서 2, 3년 내에 또 투자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채에 끝내지 않고 약간 다주택자 포지션이 네. 되도록 약간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네네네. 제가 가장 힘이 됐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부토리님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 이제 두 번째 기회다라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 신혼이었는데 저희는 네. 신혼을 지났으니까 그래 우리가 조금 더 늦었지만 자산 증식을 빨리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판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불인이도 했으니까 저같이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신이 씁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